이제는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슈퍼 트레이너입니다. 슈어 슈거지 여러분, 나른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슈퍼 트레이너입니다. 슈퍼 트레이너는 어떤 신발인가요? 조깅용으로 많이 신는 신발이 데일리 트레이너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일리 트레이너에 카본 레이싱 안에 들어간 이 미드솔, 슈퍼 폼이 들어간 신발을 슈퍼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꼭 플레이트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mm가 넘는 슈퍼 폼이나 플레이트, 카본 플레이트나 나일론 플레이트가 들어간 신발을 슈퍼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은 카본 레이싱화만큼 가볍지는 않지만 편안한 착화감과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초보나 고수나 누구나 신기에 상당히 편한 신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슈퍼 트레이너에 익숙하면 더 이상 데일리 트레이너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등심 스테이크 먹다가 안심 스테이크를 먹으면 그 뒤로는 등심 스테이크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슈퍼 트레이너를 주구장창 신다 보면은 아무래도 데일리 트레이너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집니다. 그만큼 슈퍼 트레이너는 인기가 많고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제가 러닝을 리뷰한 지가 6년이 넘어가는데 예전에 구독자님이 푸마 DV8 나이트로 1이 잘 나왔다고 하면서 한번 리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매해서 신어봤더니 와, 이 미솔 쿠션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힐컵은 패딩이 없어가지고 힐 슬립이 조금 이슈였는데 그거 외에는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완전 푸마의 팬이 되었는데 그 신발이 이제 두 번째가 이 DV8 나이트로 2였습니다. 요 신발 너무너무 예쁘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요 신발이 3로 나오면서 미솔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고 좀 더 탱탱해지고 좀 더 템포에 빠른 스피드에 적합한 신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발이 4로 이번에 출시되었습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푸마 코리아에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리뷰는 100% 제 견해입니다. 어떠한 첨삭 요청, 금전적인 지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발에 대해서 알아보기에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3 같은 경우는 니트 어퍼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4에 들어와서는 모노메쉬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더 어퍼가 얇은 소재로 변경되었습니다. 통기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살짝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혀 같은 경우는 둘 다 이 얇은 혀를 사용했는데 3가 좀 더 두꺼운 얇은 혀였다면 4는 이번에 완전 얇아졌습니다. 끈 같은 경우는 이전은 그냥 일반 끈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끈이 들어갔습니다. 이 벨로시티 시리즈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끈 중앙에 약간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플렉티브 소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쁘게 하고자 이렇게 혀에 홀로그램 이쁘게 집어 넣었습니다. 힐 패딩 같은 경우도 3 같은 경우는 좀 더 일반적인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 4에는 좀 더 신기 편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된 느낌으로 했습니다. 패딩 또한 3가 조금 더 두꺼웠고 4는 살짝 더 얇아졌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무게를 줄이고자 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랑 4 둘 다 안쪽에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힐 카운터 충분히 단단합니다.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견고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소재를 집어넣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4에 와서는 무게를 줄이고자 그거는 하지 않고 이 파워 테이프를 좀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힐 고정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퍼가 얇아지고 통기성이 살짝 더 좋아졌습니다. 미솔 같은 경우는 둘 다 나이트로폼이라고 적혀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들어간 나이트로폼은 전부 100% 페바입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은 많이 탱탱합니다. 확실히 슈퍼스튜즈의 느낌이 많이 드는 미드솔입니다. 10mm 힐 드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mm 힐 드롭은 조금 높아서 아쉽다고, 좀 항상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힐 스택 하이트는 38, 앞쪽은 30, 8mm 힐 드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폰은 보시면 나이트로폼이지만 이중 밀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페바 소재인데 아래쪽은 페바 블렌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다운그레이드이지 않나 싶을 수가 있는데 위쪽의 페바 소재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푹신합니다. 반면에 밑에는 조금 더 안정감을 잡아주는 페바 블렌드인데 3랑 비교했을 때 더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더 소프트한, 트렌드에 맞게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만들었습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는 둘 다 푸마 그립이 사용되었습니다. 푸마 그립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줄이고자 이번에 나온 아웃솔은 이전 모델보다 약간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이전 모델이 두께가 좀 더 두꺼워서 내구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2에 비해서 3가 무게가 늘어났는데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무게를 확실히 줄였는데 어퍼에 모노메쉬 소재를 사용하고 패딩도 줄이고 그리고 좀 더 밀도가 낮은 미드솔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이 아웃솔 두께도 줄이면서 무게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255 사이즈 기준 이 신발이 225g 정도로 이전 모델에 비해서 약 10g 정도 줄였습니다. 슈 피팅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 이전 모델보다 길이가 살짝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푸마 같은 경우 워낙 발볼이 좁다 보니까 반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반업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 사이즈 추천하고 와이드형이랑 일반형이랑 둘 다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와이드형을 받았는데 확실히 넓습니다. 공간감이 너무 많을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칼발인 분은 일반용 구매하시고 좀 더 발볼이 넓으신 분은 길이 업 하지 마시고 와이드 버전으로 정 사이즈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발전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칼발에게는 최고였지만 발볼 넓은 분에게는 신기가 상당히 애매했던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탠다드, 와이드 둘 다 출시되었습니다. 이 신발 와이드라고 해서 뉴발란스 와이드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식스 와이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신발의 착화감, 데일리 트레이너 느낌입니다. 혀 빼고는 전반적으로 패딩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착화감은 일상 데일리 트레이너, 다만 혀만 살짝 얇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 신발의 안정성 여전히 좋습니다. 이 밑솔이 푹신해졌지만 사이드월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바깥쪽 그리고 안쪽 둘 다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안정감은 중립화 중에서는 괜찮습니다. 물론 안정화를 신어야 되는 정도라면 이 신발의 안정감이 그 정도 받쳐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중립화 신는 분에게는 안정감 크게 문제없이 신을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의 쿠션감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위에는 100% 페바지만 아주 부드러운 폼을 사용했고 아래는 페바 블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 모델에 비해서 탄성감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느린 페이스에서는 훨씬 더 편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에 맞게 부드럽게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모델처럼 100% 페바를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DBA 나이트로 엘리트랑 또 파스터 R3라는 탑 티어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발의 느낌은 좀 더 데일리에 가까운 템포, 빠른 스피드보다는 좀 더 데일리에 가까운 느낌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발에 들어있는 플레이트
사람들은 이제 파워 플레이트, 카본 플레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을 카본 플레이트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카본 플레이트지만 정확히 카본 컴포짓 플레이트입니다. 카본과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합성된 플레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뻣뻣함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돌핀 스피드 같은 경우는 나일론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아식스 소닉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 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보스턴 같은 경우는 또 유리 섬유 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매직 스피드 4 같은 경우는 카본 플레이트라고 적혀 있지만 그 신발도 사실상 카본 컴포짓 플레이트로서 카본이 조금 들어갔고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 신발은 파워 플레이트, 카본 컴포짓 플레이트지만 거의 나일론 플레이트, 플라스틱 플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른 페이스에서 신는 신발이 아니라 어느 정도 느린 페이스에도 신을 수 있는 플레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본 플레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잘못 인식을 하면 빠른 페이스에서 신는 신발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신발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느린 페이스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신발의 용도, 스펙트럼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3 같은 경우 100% 페바 미솔을 사용했기 때문에 탄성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 더 탱탱한 느낌이 들었고 조깅 페이스보다는 빠른 페이스에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랬다면 4 같은 경우는 좀 더 조깅 페이스, 슬로우 페이스에서 편한 신발입니다. 물론 속도를 올리면 올릴 수는 있지만 3만큼 빠른 페이스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의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진 용도입니다. 그래서 조깅 페이스, 이지런, LSD, 인터벌도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지만 좀 더 느린 페이스에 적합한 데일리 트레이닝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비교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과 비교할 수 있는 신발로 먼저 아디다스 보스턴이 있습니다. 둘 다 장거리용으로 상당히 괜찮은 신발입니다. 그런데 아디다스 보스턴이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푹신해지긴 했지만 푸마 DBA 나이트로 4가 조금 더 푹신합니다. 그리고 두 신발의 안정감, DBA 나이트로 4가 더 낫습니다. 두 신발의 아웃솔은 좀 더 마일리지가 많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둘 다 마일리지는 충분히 뛰어난 신발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 DBA 나이트로 4가 좀 더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두 신발을 비교했을 때 다용도로 신을 수 있고 좀 더 가볍고 좀 더 안정감이 좋은 DBA 4가 저는 더 좋았습니다. 사실상 이 보스턴보다는 더 가까운 비교 대상이 에보 SL이었습니다. 에보 SL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0% 라이트스트라이크 프로라는 좋은 밑솔이 들어갔습니다. 무게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 탄성감 봤을 때도 두 제품 다 상당히 괜찮고 좋았습니다. 다만 DBA 나이트로 4가 좀 더 나았던 점은 아무래도 안정감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에보 SL 같은 경우 크게 안정감에 문제는 없었지만 이 신발에 과해내를 조금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DBA4 같은 경우는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S를 좋아하셨는데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걸 좋아하신다면 이 신발이 더 낫습니다. 다음 비교 신발은 호카의 마 X2입니다. 3는 제가 못 신어봤는데 3 같은 경우는 사실 어퍼만 변했지 밑솔, 아웃솔은 완전 동일합니다. 2 같은 경우 이 힐컵에 패딩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슬림이 있거나 힐 슬립이 느껴질 수가 있었는데 DB8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퍼의 착화감은 확실히 이게 더 좋았습니다. 밑솔 같은 경우는 둘 다 느낌이 좋습니다. 요게 조금 더 소프트했고 요 신발이 조금 더 탱탱했습니다. 그래서 두 신발을 비교했을 때 착화감 차이 때문에 DB8가 더 나았습니다. 안정감 같은 경우는 둘 다 괜찮았습니다. 다음으로 비교할 신발은 뉴발란스의 슈퍼컴 트레이너 V3입니다. 스택 하이트는
요게 2mm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요 제품은 20% 페바 블렌드입니다. 그래서 밑솔 자체의 탄성감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고 조금 부드러운 편입니다. 반면에 요 신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은 밑솔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었을 때 느낌은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느린 페이스에서는 둘 다 부드러웠다면 빠른 페이스에서도 둘 다 상당히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그 차이는 미드솔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플레이트에서 왔습니다. 여기 있는 카본 플레이트는 카본 컴포지트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많이 유연합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플레이트는 진짜 카본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뻣뻣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플레이트의 느낌을 많이 받기보다는 이 밑솔 쿠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빠른 페이스로 뛰었을 때는 플레이트의 뻣뻣함에서 오는 반발력이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착화감도 둘 다 상당히 편했지만 무게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밑솔 컴파운드가 상당히 다르고 플레이트도 상당히 다르지만 상당히 비싼 느낌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무게가 더 가벼웠던 디베이트가 더 편했습니다. 다음 비교 대상은 미즈노 네오 비스타 2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신발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오 비스타 2 같은 경우는 좀 더 맥스 쿠셔닝 신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밑솔 두께도 이게 훨씬 더 두껍고 무게도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밑솔의 소프트한 느낌은 상당히 비슷했는데 이 신발은 확실히 나일론 플레이트가 들어간 슈퍼 트레이너지만 맥스 쿠셔닝 하에 더 가깝고 이 신발보다는 오히려 미즈노 네오젠이 더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이 신발 상당히 탱탱하고 튕겨주는 감이 좋습니다. 플레이트가 없는데도 진짜 느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착화감에서 이 신발은 느낌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디베이트가 훨씬 더 착화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정감도 디베이트가 좀 더 나았습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도 그립감, 내구성 모두 디베이 나이트로 4가 더 좋았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진짜 플레이트가 안 들어갔는데 탄성감 하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디베이트가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고 용도가 넓은 신발로 뛰어났습니다. 다음 비교 대상은 아식스 매직 스피드입니다. 둘 다 슈퍼 트레이너입니다. 그런데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이 신발은 좀 더 다용도로 신을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슈퍼 트레이너라면 이 신발은 거의 템포화에 가깝습니다. 밑솔에 튕겨주는 느낌과 부드러움은 비슷하면서도 이게 조금 더 탱탱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안정감에서 디베이 나이트로 4가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반면 무게 같은 경우는 메이스피드 5가 더 가벼웠습니다. 사실상 거의 5K 좀 더 인터벌 용도에 맞는 신발이고 이 신발은 조금 더 느린 페이스랑 장거리 안정감 있는 데일리 트레이너 느낌이 강했습니다. 오히려 이 신발보다는 소닉 블라스가 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훨씬 더 데일리로서 전반적인 넓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이 신발은 훨씬 더 탱탱하면서 장거리 그것도 빠른 페이스에 괜찮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매직 스피드 같은 경우는 짧은 템포용으로 나왔다면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긴 질주 속도로 나왔습니다. 페이스가 빠르다면 LCD로 신을 수 있지만 페이스가 빠르지 못한다면 용도가 많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용도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할 신발은 서커니 엔돌핀 스피드 5입니다. 두 신발 다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느낌은 이 신발이 좀 더 푹신하고 이 신발이 좀 더 탱탱합니다. 엔돌핀 스피드가 디베이 나이트로 4보다는 디베이 나이트로 3랑 더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두 신발 다 상당히 가볍고 착화감도 상당히 좋고
통기성도 좋습니다. 내구성도 둘 다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거의 이 신발의 성능을 엔돌핀 스피드가 거의 다 따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신발의 가장 큰 차이는 좀 더 푹신한 mid솔을 선호하시면 이 신발, 그렇지 않다면 엔돌핀 스피드 5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발과 비교 대상이 바로 나이키 줌 플라이 6입니다. 두 신발의 mid솔 느낌이 상당히 편합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둘 다 상당히 부드럽고,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 신발도 카본 플레이트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카본 플레이트는 베이퍼플라이나 알파플라이에 들어간 그런 경도가 강한 카본 플레이트가 아닙니다. 조금 더 소프트한 플레이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mid솔 느낌이랑 플레이트 느낌, 무게까지 상당히 비슷합니다. 착화감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이 신발은 스탠다드, 와이드 둘 다 나왔고 이 신발은 스탠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으신 분은 이 신발 와이드를 추천하고, 발볼이 일반이라면 두 신발 다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두 신발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았던 것은 아무래도 이 푸마의 그립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아웃솔 내구성이나 그립감은 푸마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착화감, 쿠션감, 전반적인 느낌은 정말 비슷했습니다. 총평합니다. 이 신발 빠른 페이스나 탄성감에서는 이전보다 살짝 다운그레이드입니다. 하지만 좀 더 무게를 줄이고 좀 더 용도를 넓힌 이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더 이상 칼발 전용 신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칼발들이 정말 좋아했던 푸마인데 이제는 와이드로 나오면서 생각보다 꽤 넓게 나오면서 발볼로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되었습니다.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지고 데일리 용도로 다 신으면서 어느 정도 페이스 올릴 때 또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로 변신했습니다. 좀 더 템포 용도 신발을 원하시는 분은 사실 카보나로 그냥 가시면 되고, 이 신발은 데일리를 전반적으로 신으면서 안정감도 있고 어느 정도 마일리지도 신을 수 있으면서 가끔 페이스를 올릴 수 있는 신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같이 좋은 미드솔을 사용을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살짝의 아쉬운 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DBA 나이트로 엘리트랑 파스트 R3라는 최상급 신발들이 이미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은 좀 더 빠른 페이스, 템포보다는 좀 더 느린 페이스에서 활용도가 넓은 신발로 변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야 워낙 칼발이어서 와이드로 안 나오는 게 상관도 없긴 없는데